안녕하세요. 카통령 조디터입니다. 오는 3월 30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4월 9일까지 2023 모빌리티쇼가 열리죠. 사실 우리에게는 그동안 모터쇼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행사였는데 이제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전동화 시스템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명칭도 이제 더 이상 내연기관을 상징하는 단어가 아니라 전동화를 상징하는 모빌리티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빌리티쇼가 지난 몇 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잠잠했죠. 2021년에는 엄청 소규모로 열렸는데 올해 모빌리티 쇼는 다시 규모가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제조사들도 이 행사를 앞두고 신차들 여기서 빵 터뜨리려고 서로 엄청 설레발들을 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 모빌리티 쇼에서 새롭게 공개되는 신차 라인업을 한번 쫙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대기아가 아닌 쌍용입니다. 쌍용. 이거 평소 같았으면 당연히 현대기아 차를 먼저 소개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쌍용을 먼저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이번 모빌리티쇼에서 쌍용이 무려 3개의 신차와 3개의 컨셉트카를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제가 볼 땐 이번 모빌리티쇼의 주인공은 이 쌍용이야. 쌍용 진짜. 아니 뭐 엄밀히 말하면 이제 쌍용이 아니라 KG 모빌리티죠. 쌍용을 인수한 KG가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브랜드 엠블럼도 이번 모빌리티쇼 행사에서 딱 공개할 예정이고 뭐랄까요? 약간 그 선전포고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딱 나요. 현대기아 너는 진짜 다 뒤졌어. 실제로 쌍용은 지난 2019년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모터쇼 같은 행사에 참가한 적이 아예 없어요. 아니 뭐 기업 상황도 어렵고 딱히 나오는 신차도 없었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거의 4년 만에 나오는 이번 모빌리티 쇼에서 완전히 그 이를 갈고 나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KG 모빌리티로 나오는 쌍용이 선보일 차 중에서는 역시 그 토레스 EVX가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기존 내연기관 토레스 같은 경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쌍용을 그 멱살 잡아가면서 지금까지 꾸역꾸역 이제 끌고 온 거의 뭐 생존의 1등 공신이었잖아요. 근데 이 토레스는 어떻게 보면 디자인의 승리라고 볼 수 있었어요. 뭐 기술이나 파워트레인에서 특별하거나 뭐 혁신적인 부분은 없는데 그 디자인의 힘 하나만으로 이 정도까지 판매량을 끌어올린 차니까요. 그래서인지 토레스 EVX는 그 엄청난 디자인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킨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우선 내연기관 토레스에서 보여줬던 그 6개의 세로줄 디자인, 이거 솔직히 누가 봐도 지프를 딱 연상시키는 뭐 그런 디테일이잖아요. 물론 디자인 자체는 잘 나왔지만 약간 그 지프 카피캣 느낌도 들어서 살짝 민망한 느낌도 있었는데 이게 또 전기차로 오니까 6개의 도트 픽셀 램프 디자인으로 이렇게 딱 자연스럽게 녹여내면서 그 지프랑 비슷했던 이미지가 한 방에 확 벗겨지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K5 뒤에 들어가는 그 절취선 리어 램프 디자인 같기도 한데 뭐 밸런스나 패턴의 조형미는 이 토레스 EVX가 훨씬 더 예쁘죠. 개인적으로는 최근 현대에서 내놓는 그 수평형 램프 디자인 이 패밀리룩보다도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후면부에 더 이상 쌍용 로고가 아니고 KG 모빌리티 레터링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건 역시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주행거리인데 사실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 토레스 EVX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중국 BYD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스펙상 배터리 용량이 한 71kWh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코란도 이모션이 한 60kWh 정도 배터리로 겨우 그 300km 채울까 말까 한 그런 주행거리 정도만 확보했던 걸 생각해서 완전히 망했던 거를 생각해보면 확실히 주행거리가 조금 늘긴 하겠지만 뭐 대폭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지는 않아요. 아마도 스펙상 최대 주행거리가 한 400km 정도 간신히 채울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아도 SUV인데다가 공기저항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스타일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 연교차가 엄청나게 큰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이 겨울이 되면 주행거리가 팍팍팍팍 깎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행거리는 한 300km 중반 정도만 마크해도 뭐 선방이다 싶은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 아마 그 코란도 이모션처럼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토레스 EVX는 이 주행거리 스펙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갈리게 되는 그런 차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쌍용의 골수 팬이나 90년대 전성기 시절을 기억하는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아무래도 이 차를 더욱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바로 KR10입니다. 사실 이 차야말로 쌍용의 헤리티지를 제대로 계승하는 그런 후생 모델이잖아요. 코드명의 KR도 코란도를 의미하는 거죠. 사실 코란도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게 굉장히 커요. 옛날 구형 각코란도 시절부터 2005년에 마지막으로 이제 나왔던 뉴코란도까지 쭉 보면 이 코란도는 지프처럼 터프하고 강인한 스타일의 나는 정통 오프로더 좀 이런 컨셉을 약간 뚝심 있게 물어붙인 그런 차였거든요. 아니 그 뚝심을 넘어서 아예 코란도라는 차 자체가 그 쌍용을 대표하는 아이덴티티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었는데 솔직히 2010년대부터 나온 코란도 C나 뷰티풀 코란도
이거는 뭐 우리가 기대하던 그 코란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2020년에 쌍용이 한창 위기였던 그 타이밍에 현대기아에서 영입한 이강 디자인 센터장이 오면서 이때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이분이 쌍용차로 부임하면서 먼저 주문을 했던 게 디자인의 중심을 딱 잡아줘요. 그 파워드 바이 터프니스라는 슬로건으로 컨셉을 잡고 여기에 맞춰서 당시 개발 중이던 토레스를 디자이너들의 의견이 최대한 잘리지 않고 그대로 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딱 만들어줬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기아차에 피터 슈라이어 부임했을 때랑 좀 비슷한 이제 그 구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토레스 말 그대로 대박이 났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2021년에 KR10의 컨셉 그 스케치 디자인을 딱 공개하는데 이게 또 자동차 팬들 사이에서 난리가 나요. 아 진짜 이 정도 디자인으로 나오면 내가 이거 무조건 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고, 사실 이 스케치 디자인을 보면 과거 쌍용의 뉴 코란도를 조금 더 현대적이고 각진 레트로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로 이강 디자인 센터장은 이 KR10의 양산차 이름은 무조건 코란도로 해야 됩니다. 이거를 엄청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스케치랑 예상도 정도만 공개된 상태인데 이 차량의 그 디자인 디벨롭 클레이 모델, 그러니까 사실 뭐 실제 차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산차에 많은 디자인 요소가 반영될 수 있는 좀 그런 힌트가 담긴 차량이 이번 모빌리티 쇼에 또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쌍용차가 진짜 이를 갈고 나왔다고 하는 게 진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뭐 파워트레인이나 자세한 디테일은 알려진 게 없고 사실 뭐 그런 것들이 공개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될 이 클레이 모델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딱 나올지 벌써부터 엄청 저는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쌍용이 메인으로 내세웠던 이 토레스 EVX랑 KR10 이거 말고도 컨셉트카 2대, 신차 2대 정도를 더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힌트들이 있습니다. 뭐 토레스 전기차의 픽업 트럭 버전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예전에 마인드라 시절에 코란도 투리스모 후속으로 개발하다가 엎어졌던 그 미니밴 프로젝트 이걸 다시 들고 나온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일단 쌍용에서 공개한 프로젝트명은 뭐 O100, F100 이런 모델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모빌리티 쇼에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쌍용이 이렇게 큰 뉴스거리들을 막 쏟아내다 보니까 희한하게도 현대기아가 이번에는 좀 약간 단촐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까지 드는데요. 당연히 현대기아도 굵직굵직한 차들을 이번 모빌리티 쇼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먼저 현대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소나타 페이스리프트죠. 지금 스타리아에서부터 시작된 그 수평형 바 타입의 램프 디자인이 이제 그랜저, 코나까지 이식이 된 상태인데요. 이게 결국 소나타에도 들어가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대가 밀고 있는 이 수평형 램프 디자인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바로 이 소나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그랜저도 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호불호가 굉장히 심하게 갈리죠. 특히 그 램프 아래에 그릴이 너무 넙대대해가지고 야 이건 너무 과하다, 떡지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소나타 정도가 되니까 그 위에 램프 디자인이랑 하단 그릴 면적의 비율이라던가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춰진 것 같더라고요. 이 램프 디자인에 맞춰가지고 실내 인테리어도 요즘에 현대차들 추세인 컬럼식 기어 레버라든가 운전석 계기판부터 센터 스크린까지 이어지는 그 디스플레이가 똑같이 적용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나 일렉트릭, 이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올해 1월에 2세대 코나가 딱 공개되고 나서 아직까지 말이 상당히 많죠. 아마도 가격 정책이랑 디자인 부분이 좀 가장 많은 논란을 짚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적어도 코나 일렉트릭은 이 디자인 부분에서만큼은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독일에서 공개된 그 코나 일렉트릭 신차 이미지를 보면 그 내연기관 모델에서는 그릴이 들어가던 하단부 범퍼 라인 디자인이 그 픽셀 패턴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전기차다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데 한몫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도 2세대 코나는 이 전기차 버전이 가장 기본 모델로 설계가 된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그걸 다시 내연기관 버전으로 컨버전 하다 보니까 뭐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 모델은 당연히 호불호 갈릴 그런 디자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원래 최초에 의도했던 디자인 설계가 이 전기차 버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렉트릭, 이게 완성도나 디테일은 아무래도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완충 시 최종 주행거리가 WLTP 기준으로 한 490km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아시죠? 한국의 도로 사정이나 기후 환경도 좀 고려해야 되겠고, 또 보수적으로 기준치를 잡는 우리나라 국토부 기준에서는 아마 한 400km 정도를 살짝 웃도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기아로 넘어가면 EV9이 있습니다. EV9은 디자인이랑 실물 차량의 지금 외부 모습까지 모두 나온 상태라서 이미 많은 매체에서 공개된 상황이죠. 컨셉트카와 거의 같은 디자인으로 실차 모델이 나와가지고 일단 외관에서는 사람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다만 내부 인테리어나 인터페이스, 계기판 디자인, 시트 같은 실내 구성은 역시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되는 실제 차량을 통해서 그 내부의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체 사이즈가 카니발보다도 더 크고 휠 베이스도 3m가 넘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길잖아요. 거기다가 전기차 플랫폼이 갖는 최고의 장점, 실내 공간 확보라는 그런 유리한 점까지 더해지면 아마도 앞으로 이 EV9이 아빠들의 드림카, 패밀리카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제 생각에는 가격이 좀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깡통 모델도 지금 거의 6천 후반에서 7천 초반 먼저 시작할 거라고 이게 예상이 되면서 아무래도 깡통 모델도 좀 큰 보조금 할인 혜택을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층은 가격대가 거의 한 7, 8천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뭐 깔끔하게 포기. 그리고 현대기아 외에도 제네시스에서 선보이는 컨버터블 컨셉트카가 있죠. 이게 실제로 양산차로 나온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아마 이 제네시스 X 컨버터블이 모급 차량이든 뭐든 간에 어떤 형태로라도 좀 단서가 될 만한 뉴스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이 모든 뉴스들은 오는 3월 말부터 열리는 모빌리티 쇼에서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러모로 기대가 됩니다.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저희 카통용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카통용 에디터 조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